만약 당신의 지시나 개입이 전혀 없이 컴퓨터 안에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다른 AI를 고용하고 그 대가를 암호화폐로 알아서 결제하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그저 먼 미래를 그리는 SF 소설의 한 구절이 아니라는 게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시장을 분석하고 자산을 운용하고 또 능동적으로 자본을 집행하는 완벽한 경제 행위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연산 도구에서 지갑을 통제하는 주체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깊게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AI 에이전트 크립토 월렛,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법적 리스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경제 생태계로 진입한 AI가 어떤 지갑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이면에 도사린 책임의 무게를 과연 우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지 파헤쳐보는 것이 이번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AI의 역할이 인간의 도구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핵심은 진화의 방향성이 단순히 지능이나 연산 처리 능력의 확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자본 통제권과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당신의 일상 업무를 보조하거나 코드를 짜주는 단계를 훌쩍 넘어서서 이제 AI는 온체인상에서 자율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 격상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지금 2026년 2월 현재 시점에서 도대체 왜 이 AI 에이전트 월렛 기술이 실리콘밸리와 크립토 신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지 그 맥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열린 니어콘 2026 패널 행사 기억하시죠? 거기서 일렉트릭 캐피털의 파트너 아비철 가그가 남긴 발언이 시장에 꽤 큰 파장을 던졌습니다. 아, 네. 아주 강력한 경고였죠. 맞습니다. 그는 AI 에이전트의 암호화폐 지갑을 구현하는 인프라 개발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가 의미하는 바를 짚어보면 과거의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해서 인간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하는, 그러니까 조언자 역할에 그쳤잖아요. 네, 그게 과거의 모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제한을 넘어서서 실행과 결제까지 독자적으로 완수하는 자율결제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특정 토큰을 매매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자신이 처리하기 버거운 연산이 필요하면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에서 다른 AI 노드를 스스로 고용까지 하니까요. 거기에 비용 지불도 알아서 하죠. 심지어 복잡한 조건이 설정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스스로 해석하고 서명까지 완료해버립니다. 와, 기술은 이미 아우토반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정작 이를 규율해야 할 법과 제도는 아직 출발선에서 신발끈도 못 묶은 상황이네요. 전형적인 규제 지체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현실 세계에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과거의 자동화 기술이 단순히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지갑을 가진 AI는 스스로 원두 시장의 가격 변동을 분석하고 가장 저렴한 타이밍에 대량의 선도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월스트리트의 고주파 매매, HFT 알고리즘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HFT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거래를 쏟아내도 결국 그 뒤에는 이익을 취하고 책임을 지는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라는 명확한 인간 법인이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자동화와 자율성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HFT 같은 과거의 시스템은 인간이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규칙, 즉 결정론적인 룰 안에서만 극단적인 속도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지금 등장하는 AI 에이전트는 비결정론적이잖아요. 예. 특히 디파이 생태계처럼 극도로 적대적이고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합니다. 마치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야생에 지갑 하나 쥐어주고 AI를 덩그러니 내보낸 셈이군요.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네요. 이 AI가 시장을 오판해서 막대한 자산을 잃거나 잘못된 거래를 했을 때 과연 누구의 멱살을 잡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법조계가 직면한 거대한 장벽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AI는 법적 인격이 아니거든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는 계약 당사자도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UETA, 그러니까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같은 기존 법의 틀을 빌려오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법에 전자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1999년쯤에 만들어진 법 말씀하시는군요. 그 틀은 현재 AI에 적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한계가 아주 명확하죠.
이 법이 상정하는 에이전트는 자동 응답기나 완벽히 예측 가능한 단순 워크플로우에 맞춰져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가중치를 변경하는 현재의 거대 언어 모델 기반 AI에게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낡은 규격입니다. 법원이 어떻게든 책임질 인간이나 기업을 찾아내야 할 텐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시죠. 이 생태계에는 잠재적 책임 주체가 너무 많습니다.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기업, 코드를 배포한 개발자, 서버를 유지하는 운영자, 그리고 자금을 제공한 벤처 캐피탈. 심지어 AI에게 처음 지시를 내린 그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까지 얽혀 있잖아요. 이 중에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모호하죠?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건 리스크 가격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리스크 측정이 안 되면 보험도 못 만들고 기업들은 우발 채무의 규모를 가늠조차 못하는 법률적 블랙홀에 빠지게 되겠네요. 바로 그 블랙홀이 기존 금융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KYC, 즉 고객 신원 확인과 AML, 자금 세탁 방지 규제에서 말이죠. 기존 금융규제의 기본 전제는 자금을 굴리는 주체가 신분증을 가진 인간이거나 등록번호를 가진 법인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AI 월렛이 중간에 개입하는 순간 이 전제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기업이 자금을 공급하고 개발자가 코드를 배포하고 사용자는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했는데 정작 복잡한 금융거래는 AI가 자율적으로 실행해버리거든요.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진짜 고객인가 혼란스럽겠군요. 자금 출처 추적이나 자금 세탁 방지 보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네요. 만약 AI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제재 대상 국가의 지갑과 거래를 텄다고 가정해보죠. 사용자는 불법적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할 거고 개발자는 오픈소스라 통제권이 없다고 할 겁니다.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네요. 해결의 실마리는 아예 없는 건가요? 다행히 국제사회도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최근 OECD AI 권고안이 흥미로운 접근을 제시했는데요. 핵심은 역할 기반 책임 모델과 추적 가능성입니다. 역할 기반 책임 모델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가치사슬 내의 각 참여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비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금을 공급한 주체는 온체인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책임지고 코드를 짠 개발자는 보안 책임을, 사용자는 지시어의 합법성을 책임지는 식으로 쪼개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동하려면 AI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 추적 시스템도 반드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추적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율성은 그저 재앙일 뿐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당장 실제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절대 SF 소설이 아닙니다. 현실 시장의 실제 상황이에요. 당장 글로벌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최근 공개했던 에이전틱 월렛 개념 말씀이시군요. 네, 코인베이스가 내놓은 이 지갑은 인간의 승인 절차 없이 AI가 독립적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하도록 아예 설계 단계부터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구축한 겁니다. 대형 거래소가 그런 백엔드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다는 건 이 시장이 곧 폭발한다는 명백한 신호 아닙니까? 벤처 캐피털들이 AI 월렛 스타트업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펀드 드래곤플라이의 하십 큐레시가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AI와 크립토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통합 관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국경이나 신분 확인 없이 24시간 작동하는 완벽한 환경이니까 AI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금융망이 없겠죠. 하지만 하십 큐레시는 뼈 있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율성이 커질수록 반드시 그에 걸맞은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가드레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현실적 리스크 시나리오를 진단해보죠.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뭡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무한 실행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지치지만 AI는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머신 스피드로 거래를 쏟아내죠. 속도가 빠른 게 왜 문제가 되나요? 보죠. 인간이 개입해서 스위치를 끄기도 전에 단 몇 초 만에 대규모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 규모의 확대 속도가 차원이 다른 거죠.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보안 취약점도 치명적이겠네요.
해커가 AI를 교묘하게 속여서 스스로 자산을 넘기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크립토의 탈중앙성과 충돌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중앙 관리자도 없고 서버도 탈중앙화되어 있는데 AI는 법적 책임마저 안 지잖아요. 규제기관이 책임 주체를 특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AI를 처벌할 순 없으니 일반 사용자나 플랫폼 기업 같은 누군가의 인간이 그 막대한 피해와 짐을 떠안아야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군요. 그렇다면 이대로 손 놓고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앞으로의 대응 방향이 궁금해집니다. 당장 단기적으로 AI가 법인격을 얻을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안전장치가 먼저 등장할 텐데요. 가장 유력한 대안은 지출 한도 설정과 정책기관의 실행 엔진을 도입하는 겁니다. 코드단에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거나 안전이 검증된 화이트리스트 스마트 컨트랙트하고만 거래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필수적인 게 감사 로그와 신원 귀속 시스템입니다. AI가 내린 모든 상황 판단의 근거와 자금 이동 내역을 위변조 불가능하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겁니다. 결국 다가올 미래는 AI가 돈을 맘엄대로 쓰는 무법 시대가 아니라 AI가 돈을 쓰긴 하되 온체인 책임 매핑 구조를 통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밸런스를 잡는 것이 앞으로 업계와 규제 당국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논의를 정리해 볼까요?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어서 무서운 속도로 폭주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에이전트 월렛이라는 존재가 디지털 경제의 책임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진짜 통제권,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하고 말이죠. 자,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마지막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어떤 해커가 악의적인 프론트 인젝션 공격으로 네트워크의 자율형 에이전트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 고도화된 AI가 오히려 그 해킹 공격의 로직을 실시간으로 역이용해서 자신을 공격한 해커의 지갑에 숨겨진 막대한 자산을 합법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절차로 모조리 흡수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해커를 해킹해버린 AI라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AI가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 과연 이 돈은 방어 로직을 훌륭하게 짠 개발자일 것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네트워크에 갇힌 유령 자산이 되는 걸까요?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에는 아직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